자, 다음은 122페이지 5장, 이제 정류기. 5장의 정류기 부분 보시면, 자, 일단 5-1에 회전변류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회전변류기는 동기전동기하고 직류발전기를 직결한 형태의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결한 형태로. 그러면 삼상 교류를 받아서 동기 전동기 돌릴 수 있겠죠. 삼상 동기 전동기. 그럼 그 삼상 동기 전동기 회전하는 축을 직류 발전기 회전자에 이렇게 물려놓으면 삼상 교류 받아서 동기 전동기 돌리고 동기 전동기가 직류 발전기 회전자를 물고 돌려주잖아요. 그럼 직류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직류 발전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직류가 나오겠죠.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삼상 교류 받아서 직류로 바꾼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의 정류기를 회전 변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미리 얘기하면 이 회전 변류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 전압하고 전류 관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전압비 이제 거기 보면 이거는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그냥 그 문제를 굳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제 ED, 이건 이제 DC요. DC. 그 다음에 EA. 이건 이제 AC 얘기하는 거예요. 교류. 그러니까 교류 입력 전압. 그 다음에 직류 DC. 직류 출력 전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비율이 ED분의 EA가 루트 2분의 1에 사인 M분의 파이. 요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M은 상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 없으면 아마 이제 3상 또는 6상 이렇게 들어가겠죠. M에는. 그리고 파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파이가 나올 때는 그 파이라고 누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180도라고 눌러야 되지. 180. 우리 쓰는 계산기 기본 설정은 각도를 파이 라디안이 아니라 도 단위로 읽어드리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 누를 때는 그 파이 대신에는 180이라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상이라고 치면 3분의 180이니까 사인 60도 이렇게 눌러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ED분의 EA가.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EA 교류 값을 알려주면, 교류 실효치 값을 알려주면, 예, 직류분 ED분의 알려준 교류 EA 값 숫자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에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ED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류분을. 사실 정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교류 얼마 넣었더니 교류 몇 볼트, 예를 들어서 교류 100볼트를 넣었을 때 직류 몇 볼트가 나오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해 보실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변류기를 통한 전류비, 마찬가지. ID분의 IA. ID는 직류 전류, IA는 교류 전류. AC, DC. 그래서 M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2가 된다. 비율이.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확실히 하시려면 암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회전 변류기 건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밑에 회전 변류기의 전압 조정 방법. 그러니까 회전 변류기를 통해서 교류를 받아서 직류 전압을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직류 전압을 원하는 직류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류 100볼트를 얻겠다. 아니면 직류 50볼트를 얻겠다. 그러면 직류 전압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전압으로. 그럼 이제 이 직류 전압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예, 그래서 회전 변류기를 써서 정류를 했을 때 직류 측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출력으로 나오는 직류 전압을 이제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류 전압을 직접 조절할 수 없고요. 교류 측 전압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가는 교류 전압을 조정을 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직류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회전 변류기는. 그래서 거기 회전 변류기 직류 측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교류 전압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교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1차 측에 전원 측, 교류 측에 직렬,
리액턴스를 달아서 전압 강화를 시키는 거죠.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압을, 교류 전압을.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리액턴스라는 게 직류에서는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렬 리액턴스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겠다는 소리는 결국은 교류 측, 입력 쪽에서 교류 전압을 바꿔서 출력인 직류 전압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직렬 리액턴스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도 교류 전압을 조정하는 거지 직류는 전자 유도 작용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류 측에서 유도 전압 조정기를 가지고 전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력으로 들어가는 교류 측에서 유도 전압 조정기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교류 전압을 바꿔서 직류 전압을 바꾸겠다. 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시 전압 조정 변압기. 변압기도 전자 유도 작용이 이용되죠.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교류 측에서 전압을 바꾸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동기 승합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동기 승합기도 교류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음 중 회전변류기의 직류 측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맞는 거 3개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제 3개를 써 놓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엉뚱한 걸 하나 써 놓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직류 측에서 뭘 바꾸는 걸 써 놔요. 근데 직류 측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전변류기는. 어쨌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변류기에 난조가 생기는 경우. 이제 회전변류기가 동기전동기하고 직류발전기를 직결한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동기기가 들어가잖아요. 동기기에는 난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잘 생기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전변류기에 난조가 생기는 경우, 밑에와 같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 브러쉬 위치가 중성축보다 뒤질 때,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원래 동기발전기나 동기전동기에서도 난조가 생기는 경우가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래서 부하 급변시. 그 다음에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화할 때. 입력되는 교류측 얘기하는 거겠죠.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면 난조가 생기고 또 역률이 매우 나쁠 때. 그리고 전기자의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클 때. 이런 때 난조가 좀 생깁니다. 사실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중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만 좀 봐두시는 게 일단은 시간도 절약하고 비교적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3번 얘기니까 3번 정도만 좀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좀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나머지 3개는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회전변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사이리스터. 자, 사이리스터는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전부. 전력용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들을 조합을 해서 구성된 전력용 반도체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이 사이리스터를 사용하는 이유요, 목적.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게 전부 이게 위상 제어 또는 위상각 제어. 위상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소자예요. 그러면 이 위상 제어를 통해서 위상을 제어해서 뭘 하느냐? 교류 전압을 위상 제어를 통해서 전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전압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이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위상 제어를 통해서 직류 전압도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또 뭐를 하냐면 전동기 속도 제어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 보게 되면 뭐 전압을 바꿔서 제어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위상을 제어함으로써 위상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상 제어를 통해서 전압도 제어할 수 있고 주파수도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전압 제어나 주파수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동기의 속도 제어도 가능한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SCR, 이제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그러죠. SCR이 있고요. 그 다음에 SC,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S, 그 다음에 트라이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악. 자,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좀 외워두셔야 될 게, 이제 우리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뭐 전자제품을 좀 뜯어보면 그 기판에 뭐 다이오드, 뭐 저항, 뭐 콘덴서 이런 거 막 껴있잖아요. 껴서 납땜돼 있죠. 그 중에 보면 요렇게 생긴 그 손톱보다도 작아요. 검은색, 뭐 겉에서 볼 땐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플라스틱 같은 요런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된 핀이 이렇게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또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금속 판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꽂혀가지고 납땜돼 있고 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SCR.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단자 개수를 좀 외우셔야 돼요. 단자 개수. SCR은 3단자 소자예요. 3극이라고요, 3극. 뭐 3단자라고요. 핀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CS의 경우에는 4단자고요. SSS는 2단자. 그 다음에 트라이악은 3단자. 다이악은 2단자, 그렇습니다. 일단 요 다리 개수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SCR하고 SCS 요 두 개는 이 두 개는 단방향성 소자예요. 단방향, 뭐 일방향, 일방향성 소자. 우리 보통 다이오드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그러거든요. 다이오드.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는, 이게 순방향이라고 하죠. 이 다이오드의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다이오드가 못 흐르게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단방향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SCR 같은 경우 지금 보면, SCR 보면 기호 자체도 다이오드하고 똑같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단방향성. 역방향은 못 흐르게 막아요. 그러니까 역저지, 사이리스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역저지, 사이리스터. 근데 3단자죠. 그죠? 3단자니까 이렇게 에노드하고 캐소드 말고 여기에 캐소드하고 같은 쪽에 게이트라고 하는 단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게이트. 이렇게 해서 3단자거든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래서 원래 다이오드면은 순방향 전압이 어떻게 걸려요? 이쪽 에노드 쪽에 플러스 넣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에노드 쪽에 플러스 넣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순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극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 같으면은 뭐 일정 전압 이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 순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요, 위상 제어 소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노드에 플러스 넣고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넣어도 이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왜냐면 게이트, 마치 저 댐에 플러스 수위가 높은 쪽, 그 다음에 아래쪽, 수위가 낮은 쪽, 마이너스 쪽, 거기에 댐에 게이트가 말 그대로 수문이에요, 수문. 댐에 수문이 막고 있다고요, 못 흐르게. 얘는 수문이 없어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흘러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막고 있다가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요 게이트에 플러스 신호를 주면 그때 수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이트에서 캐소드 쪽으로 플러스를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작은 소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소전류, 게이트 전류를 통해서 수문을 열어요. 그러면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대량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게이트가 무슨 역할을 해요? 스위치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스위치를 끊어놓고 있다가 게이트 쪽에 플러스를 주면 스위치를 딱 닫아서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스위칭 특성이 있는 소자다, 스위칭 소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게이트를, SCR을.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SCR의 이 게이트는 플러스 신호를 줬어요. 그럼 작은 전류가 흐르면서 수문을 열었죠. 그럼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대량의 전류가 일단 흘러갑니다. 근데 이 게이트를 다시 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이건 못 흐르죠. 이 전류가 끊겨요. 그럼 이걸 끊었다고 해서 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가는 이 주 전류가 끊기느냐? 안 끊깁니다. 이 SCR의 게이트는요, 온 제어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만 하지, 열고 나면 다시 이쪽에서 0이 되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든 닫을 수는 없어요. 일단 흐르던 걸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 제어는, 열어주는 쪽 제어는 되는데 닫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완해서 만든 소자가 GTO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GTO. 게이트 턴 오프의 약자로 GTO라고 부르는데, GTO. 그래서 GTO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SCR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져요. 작용도 거의 똑같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게이트 쪽에 플러스를 주면 수문을 열었잖아요. 게이트 쪽에 마이너스 신호를 주잖아요. 마이너스 신호를 주면 여기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트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온 제어도 되지만, 수문을 여는 제어도 되지만 닫아주는 제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GTO예요. 그래서 GTO는 온, 그 다음에 오프 제어가 가능하다. 온오프 제어가 모두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SCR은 3단자 소자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호도. 그런데 SCS는요, SCS는 4단자라고 그랬죠. 그죠? 단자 수가 4개인 것이 게이트가 2개예요. 그래서 이쪽에 게이트가 하나가 있고 반대편으로 이쪽에 게이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노드 단자, 캐소드 단자 외에 게이트 단자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4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중에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4단자인데 이 게이트가 몇 개냐고. 게이트가 2개입니다. SCS는. SCR은 하나고. 근데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단방향성.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구조라고요. 역방향으로는 못 흐르는.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 SSS, 트라이아, 다이아 얘들은 뭐냐? 얘들은 쌍방향성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방향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양방향성이라고도 하고. 양방향성. 그래서 기호부터가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3단자 소자인 트라이악인데, 트라이악 같은 경우는 단자 이 기호 자체도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방향성을 갖고 이쪽으로도 방향성을 갖는다고요. 기호 자체도 이렇게 생겼어요. 기호 자체도. 그래서 쌍방향성. 그리고 또 하나. 여기요. 여기 AC, 트라이악의 AC, 다이악의 AC. 보통 이제 다이악 같은 경우는 트라이악하고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많이 뭐 씁니다. 뭐 트랜지스터나 같이 쓰는데, 이 다이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펄스를 만드는 용도로 보통 신호 전원을 만드는 용도로 쓰이고, 실질적인 제어는 이제 얘가 하게 되고, 이게 보통 쌍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어쨌든 여기를 보고 좀 외워두셔야 될 게, 이게 AC잖아요. AC.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는 교류 전용, 교류 전력 제어 전용이다.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 세 개, 이쪽.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AC 안 붙은 거는. 이건 직류 전용이 아니고요. 얘들은 교류, 직류, 네, 양용이다. 네, 교류, 직류, 양용으로 쓴다.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에 보면 전력 변환 제어기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요 사이리스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력을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류기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AC인 교류를 직류 DC로 이렇게 변환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정류기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류의 순방향으로 전력을 변환하는 거죠.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그죠? 예, 그래서 순방향 변환기, 뭐 순변환기, 순방향 변환기라는 뜻으로 요 순방향 변환기인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컨버터라고 불러요. 컨버터. 순변환기라는 뜻으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컨버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대로요. 직류를 DC를 교류로 주파수를 갖지 않던 걸 일정 주파수를 갖는 교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류의 역변환이죠. 그래서 이걸 역변환기, 이걸 인버터라고 해요. 인버터. 인버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류로 변환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전력 변환이에요. 이 지금 얘기가 전력 변환기. 그래서 교류로 변환해 주는 거를. 근데 사실은 변환기인데 변환기. 같은 교류면 의미가 없죠. 이 교류에서 교류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60Hz짜리를 뭐 120Hz로 바꾼다든지 뭐 60Hz도 교류고 120Hz도 교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 변환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그래서 교류에서 교류로 변환된다라는 건 주파수 변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이클로 컨버터. 네, 뭐 줄여서 그냥 사이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DC를 그러니까 직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직류로. 근데 얘도요. 일단 직류면 주파수 없고요. 뭐 직류 우리가 교류 전압 같지를 않고 직류는 전자 유도 작용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변압기라든지 뭐 유도 전압 조정기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직류에서 직류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전압을 변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직류 전압을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초퍼형 인버터라고 그래요. 초퍼형 인버터. 그냥 초퍼라고 불러요. 초퍼. 그래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 보면 계자 제어,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전압 제어에 보면 뭐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다음에 뭐 일근어 방식, 직병렬 제어법, 그다음에 초퍼 제어법이 있었죠. 예, 그 초퍼 제어법의 초퍼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류 전압을 바꿔주는.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4. 예, 저항부하일 때 이제 정류회로. 저항부하의 정류회로. 일단 우리가 그 정류회로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근데 이제 단상 교류가 뭐 이런 이제 단상 교류가 들어와요. 네, 그럼 얘를 반파 종류한다. 단상 반파 종류 하면은 단상 교류 중에 파의 한 주기가 여기까지죠. 뭐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한 주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파의 절반,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정류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쪽은 버려버리고. 물론 뭐 여길 버리고 뭐 여길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절만 가지고 정류를 해요. 그게 반파 종류예요. 반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파 종류, 단상 반파의 직류분 그러면 자, 여기를 요 지금 빗금친 부분을 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놓고 한 주기, 뭐 어차피 그 다음엔 똑같은 과정이 뭐 그 다음 반복이니까 위에서 얘 팔을 그냥 꾹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위에서 꾹 눌러가지고 이걸 메꾸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부분을 위에서 꾹 눌러서 메꾸면 한 요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해서 좀 더 밑으로 내려요. 요 윗부분이 이게 눌러 메꾸니까 여기 조금 이쪽으로 메꿔지고 나머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싹 메꿀 거 아니에요. 꾹 누르면. 그럼 메꿨을 때 여기 높이 있죠. 여기 딱 메꿔진 요 높이. 그게 사실 이게 반파 평균치의 의미죠. 평균치. 이 반파 평균치가 직류분이 된다는 거예요. 정류를 했을 때. 뭐 그 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게 다시 반복인 거니까 계속. 맞나요? 예, 그게 이제 반파 정류회로고요. 전파 정류면 뭐겠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 전파 정류파.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린 상태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전체를 눌러서 메꾼 높이죠. 근데 이걸 눌러서 이게 이제 요만큼만 있을 때 눌러준 높이랑 여기랑 다 있을 때 눌러서 메꾼 높이가 딱 몇 배 나오겠어요? 딱 2배 나오죠. 이게 이제 전파 정류. 그래서 일단 정리하실 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단상,
아무래도 단상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해요. 단상 반파 종류 했을 때,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종류 했을 때, 이제 ED, DC, 직류분은, 단상 반파 종류 했다. 그럼 직류분은 얼마 나오느냐? 직류분이 평균치의 의미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반파 평균치가요, 정연파 교류 실효치 값에 얼마가 되죠? 최대치 기준으로 아마 회로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최대치 기준으로는 얼마인가요? 교류 실효치에다가 요걸 교류니까 AC 해서 제가 2A라고 쓰겠습니다. 교류 실효치. 그럼 이 교류 실효치를 몇 배 해야 최대치예요? 정연파 교류일 때. 어쨌든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정연파 교류를 받으니까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연파 교류 실효치를 루트 2배 하면 요게 최대치 맞죠? 그러면 반파 정류파의 평균치는 교류 최대치의 파이분의 1배 그러지 않나요? 파이분의 1배. 그래서 결국은 교류 실효치 값의 실효치 기준으로는 파이분의 루트 2배란 얘기예요. 파이분의 루트 2배. 그래서 반파 종류했을 때 직류분은 교류 실효치 값인 2A 값에 파이분의 루트 2배다. 실효값의 루트 2에서 최대값을 파이로 나누면 평균값, 반파 평균값. 그래서 요게 결국은 반파 종류했을 때의 직류분 값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그 값이 0.45거든요.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기 눌러보시면. 그래서 0.45 2A 교류 실효치 될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뭐 다이오드나 뭐 SCR이나 이런 것들을 쓸 거 아니에요. 이제 정류기로 쓸 때. 그러면 문제는 이런 다이오드나 그 SCR도 이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정류기 자체에도. 그래서 사실은 전류가 흐르면서 이 자체에서도 뭐가 생겨요?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뭐 무시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땐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류기 자체의 전압 강화가 뭐 0. 몇 볼트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류기 자체 전압 강화가 나오면 결국은 출력 전압인 직류 전압 ED는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된 값 빼기 전압 강화가 있을 때는 전압 강화만큼을 빼줘야 결국은 이제 실제 직류 전압이 되겠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반파 종류파의 직류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전파 종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에 딱 몇 배라고요? 방금 한 반파 종류 값에 딱 2배라고 그랬잖아요. 2배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요? 파이분의 2배면 2루트 2 거기에 2A 교류 실효값 마이너스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얘기 없으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0.45 2배니까 0.9겠죠? 0.9 교류 실효치 2A. 전압 강화 없으면 이대로 빼기 전압 강화 주어지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3상 대부분 단상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단상 위주로 쉬고요.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3상은 요 정도만. 자, 3상도요. 3상 반파 종류하기도 하고 3상 전파 종류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직류분 ED값, 직류분 값이 아무래도 이제 단상일 때가 이렇잖아요. 그럼 3상이면 어떻겠어요? 3상이면. 그래서 하나, 120도 뒤에 하나 더
나올 테고 120도 뒤에 하나 더 이렇게 나오겠죠? 뭐 조금 안 맞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주기가 어디에 한 주기 360도까지가 일단 시작 파형 여기부터 한 걸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요. 그럼 삼상 반파면 얘예요. 얘가 지금 요거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거구나. 세 번째 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을 안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삼상 반파면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메꾸게 되거든요. 평균치 낼 때. 그러면 그냥 봐도 얘보다도 어때요? 이걸 눌러서 메꾸면 높이가 전파 종료한 것보다도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0.9보다도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전압감과 무시하고 봤을 때 수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시력각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냐면 1.17이다. 1.17배. 교류 시료치 값에. 근데 이제 문제는 얘 삼상이죠. 삼상이면 이제 성간전압, 상전압 구분을 보셔야 되는데 요건 상전압 기준이에요. 삼상에서의 상전압. 성간전압 아니고 한상 거 기준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파 종류는 이거의 몇 배 되겠어요? 전파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위로 꺾고 올라서 정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값에 딱 몇 배 되겠어요? 2배 됩니다. 요거 2배면 얼마예요? 2.34죠? 2.34배 돼요. 물론 아까 이거 상전압 기준이라고 했듯이 얘도 뭐예요? 상전압 기준으로. 네, 이렇게 해서 요 수치만 좀 1.17배, 2배인 2.34배 요 정도만 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에 보면 점호각이 있을 때의 직류분. 자, 그래서 이제 저항부하일 때는 점호각이 뭐냐면요. 자, 일반적인 단상 반파 종류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변압기를 하나를 써요. 변압기를 하나 써서 이제 입력 교류 전압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하나 쓰고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다이오드 하나를 이렇게 걸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직류측 이제 단자가 되는 거예요, 단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하를, 저항 부하를 이제 이렇게 걸었다고 한번 해봐요. 이 부하. 그러면요. 자, 여기는 변압기잖아요. 그럼 변압기는 어쨌든 뭐 입력도 교류고 출력도 교류죠? 예, 그래서 이제 교류 입력을 뭐 변압기를 통해서 받든지 뭐 변압기 없이 교류 입력을 직접 받든지 이렇게 해서 받으면, 자,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이제 어느 쪽 변압기 2차 측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순방향이니까 이 전류는 여기를 통과해서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하를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자에서 보면 이 플러스 쪽은 전류가 순방향으로 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전압은, 플러스 쪽 전압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출력에서. 근데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전류 방향이 위가 아니라 이제 아래쪽이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이오드가 이 전류 흘려요, 안 흘려요?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쪽 전류는 흐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하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전압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다시 또 플러스 쪽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쪽은 또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파 정류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출력에서. 자, 이런 경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항만 있으니까 동이상이잖아요, 전압하고 전류가. 근데요, 만약에 여기에 부하가요. 자, 부하 측이 이렇게 저항도 있고요. L도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요. 코일도. 이렇게. 부하에. 그럼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R 값하고 X, L 값하고 해서 이제 뭐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자, 전압은 이렇게 나왔는데 전류가 지상 전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늦은 전류. 지상 전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흐르는데 반파 정류를 하는데 그러면 요만큼만 정류를 절반만 요것만 눌러서 메꿔가지고 평균치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그려서 그렇지 90도 지상 전류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요, 전압은 플러스인데요, 여기까지 보면 전압은 플러스 위치에 있는데요, 전류가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순방향 전압이 맞는데 여기 전류가 마이너스에 있다는 얘기는 전류는 아직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전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만큼의 전압은 정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 나온다고요, 걸리는 전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큼씩 계속 잘라먹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랬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점호각 알파에서 점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점호각이 있을 때는 직류분 값이 여기요. 요만큼만 가지고 눌러서 메꾼 값이 직류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해서 눌러서 메꿨을 때보다 당연히 높이가 줄어들겠죠. 직류전압이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걸 점호각이 있을 때의 점호각이 주어질 때의 직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점호각이 있을 때의 직류분. 그럼 이제 이렇게 점호각 알파가 있을 때 직류분은 어떻게 되느냐? ED. 그래서 이제 알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점호각이 있을 때의 직류분은. 사실은 이걸 구하려면은 알파부터 180도까지 사인 오메가 t 사인 함수를 적분을 해서 이 면적을 구해야죠. 그래 놓고 주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주기, 360도. 주기로 나누면 평균치 나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풀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서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뭐냐. ED 제로에다가 뒤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점호각이 있을 때의 단상 직류분. 그냥 점호각이 있을 때 직류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요 ED0가 뭐냐, ED0. 요 ED0는
점호각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직류분. 그러니까 이거요. 예. 반파 종류를 지금 하죠? 근데 점호각이 이렇게 알파다. 그러면 요 ED0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점호각을 생각하지 않고 원래 반파 종류했을 때 원래 직류분 값 이거. 뭐 이거든 이 값. 그다음 사실은 전파 종류에서도 점호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파 종류했을 때 그럼 점호각이 있을 때 직류분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이 식을 써요. 반파 종류든 전파 종류든. 근데 이제 요 ED0가 전파 종류 할 때의 점호각이 있을 때 직류분은 ED0가 이제 요게 아니라 이제 요거로 들어가는 걸 뿐이죠. 요걸로. 점호각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산했을 때의 직류분 값이 ED0예요. 그래 놓고 뒤에 2분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한 예로 만약에 점호각이 이 90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부터만 정류가 된다. 이 반절은 버리고. 그럼 당연히 평균값도 절반 나오겠죠. 그 실제로 여기 코사인 90도 이렇게 들어가면요. 코사인 90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ED0 값에 얼마? 남은 거. 2분의 1. 절반만이 직류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45도에서 뭐 점호가 된다든지 뭐 60도에서 점호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각도만 잘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잘라먹고 눌렀을 때 평균치 직류분 값이 나온다는 얘기 그냥 여기 넣으시면. 그래서 점호각이 주어질 때의 직류분은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5-6에 보면 PIV, 이제 최대 역전압. 그럼 최대 역전압이 뭐냐? 그냥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자, 최대 역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다이오드에 역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때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 전압. 그거의 피크, 최대값, PIV. 역방향 전압의 최대값.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최대값 맞죠? 크기로만 얘기하면. 근데 사실 어차피 이 크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최대치 크기는. 예, 그래서 원래 역전압, PIV 구해라 그러면, 뭐 최대 역전압 구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얘기할 때 그냥 최대값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실효값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2배.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자, 이제